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8월 28일 토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역대 가성비 각 경주만, 그러니까 몸값 대비 가성비가 갑이었던 마필은 누가 있느냐. 저도 이게 전수조사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모르는 말들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성비 갑이었는데 그런 마필들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좀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방송이 끝나더라도 좀 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다 전수조사를 한 걸 그거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일단 국산 경주마들은 좀 뒤에 하고 외국의 가성비 갑이 누가 있었냐,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 말이죠. 테이크 오브 타겟. 가성비 갑이었죠. 이게 마필이 이 말인데 스프린트였습니다. 단거리 스프린트였는데 굉장히 좀 뛰어난 단거리 스프린트였어요. 이 말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마필 가격이? 이 마필이 거의 지금 벌어들인 돈이 600만 호주 달러를 벌어들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 더 벌어들였어요. 왜냐면 이 마필은 챌린지 스프린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스프린트 챌린지를 나갔어요. 그리고 챔피언도 했고, 이 챔피언을 하면은 저걸 인센티브를 줘요. 100만 불이었던가? 제가 정확하게 하도 옛날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글로벌 스프린트 챌린지, 특히 외국에 나갔어. 이게 경주할 때는 그게 더 줍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분산돼서 경주가 열려요. 그러니까 잔디주로 스프린트 경주 최강마를 가리는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호주, 영국, 싱가포르, 일본, 두바이 이런 데서 다 개최가 돼요. 홍콩.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이 경주가 열리는데 원정 가서 우승을 하면 더 점수를 더 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가장 뛰어난 스프린트였기 때문에 상금으로 600만 호주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아마 더 벌어들였을 겁니다. 이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였을 거예요. 바로 이 마필인데 얘가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인데 이건 그림이죠. 이거는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이 그림자 외국은 이런 그림 자체를 팔아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여기 나와 있죠. 1250 호주 달러. 이 1250 호주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돼요. 100만 원. 100만 원으로 거의 한 70억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몇 배를 벌어들인 거죠? 10배면 1000만 원, 100배면 1000배면 10억. 7000배를 벌어들였네. 7000배. 몸값이 7000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경마를 하시는 분들도 뭐 10,000원을 배팅을 했는데 1000배 딱 해갖고 1000만 원 이런 것들도 노망이다시피 이 마저들도 이런 노망이 다 있죠. 내가 샀는데 그 말이 아주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갖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그런 꿈을 누구나 다 꾸잖아요. 우리가 흔히 일확천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것만 노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상행위 내에서 그걸 노리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역대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았던 말필을 예로 알고 있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한 게 있죠. 뭐가 특이해요? 오너랑 조교사랑 같아요. 마주랑 조교사가 같아요. 조교사가 직접 사서 자기가 넣어버린 거예요. 100만 원에. 그러니까 조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싸게 샀는데 자기 말이니까는 편하게 관리를 한 거죠, 사실.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이 호주는 조교사가 마저도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가성비 갑이 마필은 바로 이 테이크 오브 타겟입니다. 호주에서도 그냥 잘 뛴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스프린트였어요. 아주 잘 뛴 경주마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더 유명해진 이유는 아무래도 몸값 대비 벌어들인 그 상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근데 이게 거의 로또 수준이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7,000배면은 7,000배를 벌어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서 70억을 받는다는 게 거의 로또 당첨되는 거랑 똑같은 확률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역대 그 몸값 대비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마필은 이 테이크 오브 타겟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 더 몸값 대비 했던 마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우승도 참 많이 했죠. 영국, 일본, 싱가포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글로벌 챌린지를 했죠. 일본을 넘어갈게. 일본에서 가성비 갑인 경주마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마필은 아몬드 아이죠. 걔가 역대 수득 상금 1등입니다. 암말인데. 그 전까지는 뭐 TM 오페라5가 1등이었는데 최근 들으면서 좀 바뀌었죠. 키타산 불대액이 1등인 것 같네요. 역대 일본에서 상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마필이 얘입니다. 키타산 블랙. 이 키타산 블랙인데 마주가 기타지마 사부로라고 유명한 엔카 가수죠. 우리나라로 치면 트로트 가수. 이 마필이 지금 그 벌어들인 상금이 18억 7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87억을 벌어들였죠. 근데 이 마필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350만 엔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투자해 갖고 3,500만 원을 투자해 갖고 187억을 벌어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테이크 오브 타겟은 낮은 금액을 해갖고 70억 엄청나게 대박을 거둬들였고, 얘는 좀 3,500만 원 좀 높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3,500만 원짜리 말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 많은데 어쨌든 3,500만 원을 투자해갖고 이 187억을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성비가 최고죠. 얘가. 지금은 이제 은퇴해갖고 시스말로 가 있습니다. 2021년도 수퇴 확인 후 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의 교배료를 받고 있는데, 미국으로 치면 한 3만 불짜리인 거죠. 교배료가 3만 불짜리로 교배료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역대 일본에서 최고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투자한 돈은 3,500만 원.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 이런 말 하나 나오면은 보통 마주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시는 마주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노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딥 임팩트 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물어보셨는데, 딥 임팩트가 145억 벌어들였네요. 14억 5천만 원. 아까 걔는 187억 원. 그러니까 DB 임팩트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죠. 사실 일본에서는 100억 넘게 벌어들인 경주마들이 은근 많아요. 그 정도로 일본의 그 경마의 상금 구조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죠. 이게 우마 무스메에서는 얘입니다. 얘가 기타산 블랙 이렇게 나오는데, 참. 두 번째는 누굴 것 같아요? 일본에서. 두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오구리 캡입니다. 얘죠. 오구리 캡. 일본에서 경마를 대중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필이에요. 그동안 일본에서도 경마가 뭐 도박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인식을 뒤집고 경마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한 경주마가 바로 이 오그리 캡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죠. 얘는 지방경마장 출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988년, 87년 지방경마장에서 12전 뛰면서 10승 2착 2회, 복승률 100%. 지방경마장에서 날라다녔죠. 날라다니고 보시면은 가사마스, 나고야, 주코 요런 지방경마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너무 잘 뛰니까 중앙경마장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문의 개천에서 용남택이죠. 중앙경마장으로 진출을 하는데 중앙경마장을 진출하면서 1988년, 1990년 아리마 기넨, 우리나라로 치면 그랑프리입니다.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하는 2회 우승을 하는데 이때 얘가 우승한 게 회색말로는 처음으로 그랑프리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리고 지방경마장 출신, 좀 천대받던 출신이 날고 기는 중앙경마장 가서 거기에서도 빵빵 우승을 하면서 지원 4승을 하고 그랑프리도 2회를 먹고 하니까는 거의 뭐 일본이 열광을 한 거죠, 얘한테. 얘가 얼마를 벌어들였냐면 거의 91억을 정도 벌어들였는데 얘 경주 가격이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 250에서 500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2,500만 원에서 5천만 원. 뭐 중간하면 아까 키타산 블랙이 3,500만 원이었잖아요. 얘도 그냥 3, 4천만 원 되겠죠. 3, 4천만 원 되는데 얘는 91억을 벌어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수말로는 성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싼 말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혈통적으로 뭔가 처지기 때문에 좀 싼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실수말로 가서는 성공을 못하지만은 어쨌든 일본이 경마를 대중화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필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하나 나와야죠. 일본에도 이 말 나오기 이전에는 도박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굿즈까지 합치면 더 많이 팔았을 듯,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 굿즈가 엄청나게 팔렸어요. 이 오그리캡 그 회색 인형이 있거든요. 지금 그게 유튜브에 남아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면 인형이 있어요. 오그리캡이라고. 굿즈가 엄청 많이 팔렸을 거예요. 여기 그게 일본 그 안에서 팔았거든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요 인형 보이죠? 요런 것도 있고 굉장히 귀여운 인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좀 성공한 경주마들이 있으면 여세고리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굿즈를 많이 팔아요. 그리고 여기는 오그리캡의 묘비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굿즈를 많이 팝니다. 어쨌든 뭐 일본에서는 두고두고 해자가 되는 마필이고 일본 경마계에서는 거의 연인 같은 존재죠. 세 번째가 참 얘도 스토리텔링이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메이쇼 도토라고 얘가 500만 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그러니까 일본은 마필 가격도 싸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이면 그래도 양호한 가격인데 일본에서 5천만 원은 싼 가격인 거죠. 얘도 한 5천만 원에 팔렸는데 벌어들인 돈은 92억을 벌어들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죠. 근데 얘가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저만 재밌어서 웃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우마무스메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마무스메에서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주눅들어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얘가 이 표정 자체가 얘가 쉽게 말하면
영원한 2인자의 2인자였지, 2인자. 그러니까 아까 그 키타산 블랙이라든가 아몬드 아이 이런 마필들이 나오기 전까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마필이 TM 오페라 5입니다. 그 말한테 치이면서 늘 2등을 해요. 1등을 못하고. 근데 2등을 하고도 91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대단한 거죠. 경주 성적을 보면은 2등이 참 많잖아요. 여기 2등. 이 2등 자체가 보면은 전부 다 테이에무 오페라 5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이에무 오페라 5, 테이에무 오페라 5, 테이에무 오페라 5, 테이에무 오페라 5, TM 오페라 5입니다.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은 TM 오페라 5. 만년 2등이었죠. 근데 만년 2등을 하고도 91억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그 좀 주눅들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면에 얘를 이겼던 말이 있잖아요. TM 오페라 5. 걔는 예. 맨날 얘한테 지니까 얘는 주눅이 들어있고 얘는 당당하고. 우마 무스메가 이렇게 참 그 표현을 잘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참 재밌는 저거예요. 어떻게 보면 2인자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비운의 타이틀인데, 근데 그래도 못 뛰는 것보다 낫잖아요. 2인자라도 매년 만년 2등을 하더라도 못 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서 돈은 92억을 번 거예요. 5천만 원을 투자해 갖고. 만약에 TM 오페라 5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TM 오페라 5가 없다면 얘가 100억은 훨씬 넘었겠죠. 어쨌든 일본에서 이렇게 가성비 갑인 세마필, 키타산 블랙, 그리고 오그리캡, 그리고 메이쇼 도토 요 세마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본 3대장을 알아봤습니다. 일본 3대장을 알아보고 이제 우리나라로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경주馬중에서 가장 상금을 많이 번 말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999죠. 트리플라인. 트리플라인이 42억을 벌어들였어요. 우리나라 마필 중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였습니다. 42억. 근데 저희가 알기로 이거 비싼 말로 알고 있어요. 1억 넘은 말로 알고 있어요. 그럼 42배를 벌어들인 거죠. 1억을 투자를 해갖고 뭐 42억을 벌어들이면 어마어마하게 잘한 투자죠, 사실. 근데 말값이 비쌌어요. 트리플 라인은 1억 5천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42억에다가 외국에서 15만 불, 1억 5천을 벌어들였잖아요. 이 15만 불은 외국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 정확하진 않은데 외국에 나가서 성적을 거두면 외국에서 수득 상금의 100%를 인센티브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두바이 가갖고 1억을 벌면은 우리나라 마사에서 1억을 더 주는 거죠. 1 플러스 1이었죠. 그러니까 1억 5천 15만 8천 불을 벌였으면은 1억 5천 잡고 그러면은 1억 5천 더 주면 3억 이렇게 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3억을 벌었죠. 그러니까 총 합치면 한 45억을 번 거죠.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그래서 이게 1억 5천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말값이 비쌌어요. 비싼 말이었는데 잘 뛴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지면은 얘도 가성비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는데 그래도 워낙 말값이 비쌌기 때문에 좀 처지는 거고. 우리나라 가성비 1등은 누굴 것 같아요? 대통령배 2연패 했죠. 명문가문 1,000만 원인데 13억을 벌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31배. 기억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 이게 1,000만 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마사에서 발표한 가격은 1,000만 원이니까는 1,000만 원이라 생각을 하고 이 당시에 13억을 벌어들였으니까는 어마어마하죠, 사실.
2000년대, 2003년부터 뛰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푸처캐스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푸처캐스트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인리얼리티가 있죠. 오피스랑 비슷한 그 저거 라인이고, 그러니까 이때 이 명문 가문이 뭘로 유명했냐면요. 사실 그 우리나라가 다알리 아라비안이 경주마의 95%잖아요. 그리고 고돌핀 아라비안이 55%고 그냥 5%고. 근데 이 고돌핀 아라비안 계열에서 대통령배를 두 번을 연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스토리텔링이 됐죠. 그래서 한때 유명했죠. 아, 참 그 얘기를 안 했네. 트리플 라인이 왜 트리플 라인인지 아세요? 예전에 그 최병문 아주 인터뷰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999 배당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99 하면 누가 생각났어요? 충청도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류현진이죠. 그때 류현진이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류현진보다 더 잘하라고 해갖고 9를 하나 더 넣어갖고 999라고 했대요. 그래서 트리플 라인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999인 줄 알았는데 그 999가 그 뜻이 아니라 류현진 때문에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명문 가문이 뭐 자기 몸값에 131배를 벌어들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03년도에 13억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13억이라고 해보세요. 두 번째가 바로 이마필입니다. 그 유명한 당대불패. 너무 잘 만났죠. 너무 시대를 잘 만났죠. 총 32전 대통령배 3연패. 지금은 트리플 라인이 대통령배 4연패를 했잖아요. 사실 이 당대불패가 대통령배 3연패 할 때만 해도 와, 저 기록을 누가 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깨지더라고요. 트리플 라인한테 깨졌는데 대통령배 4연패를 했는데 시대를 너무 잘 만났죠. 물론 뛰어난 경주마죠. 아주 우수한 경주마고 뛰어난 경주마인데 경남도지사배, 농림수산식품장관배, 뚝슨배, 부산광역시장배, 어너스컵 다 먹었는데 그랑프리 못 먹었죠. 그랑프리 못 먹었는데 얘가 왜 시대를 잘 태어났냐면은 미스터 파크 때문이죠. 미스터 파크는 포임마잖아요. 대상 경주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나갔으면은 3연패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바로 미스터 파크죠. 얘는 부마가 액턴 파크로 돼 있는데 얘는 포임마예요. 포임마. 액턴 파크가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임신한 암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산마가 아니라 포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주를 못 나가고, 대상 경주를 못 나가다 보니까는 국산마 대상 경주에서는 당대 불패에 적수가 없는 거죠. 에이스 갤로퍼도 포임마고. 크리스탈 샤드님이 잘 아시네요. 너무 시대를 잘 만났죠. 그렇다고 이게 당대 불패의 경주력을 평가절하하진 않아요. 평가절하하진 않고 뛰어난 경주마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마라는 게 자기의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운도 중요해요. 능력이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은 이 운도 중요한 이유가 시대를 잘 만나는 거죠.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용장, 용감한 장군, 맹장, 뭐 호랭이 같은 장군, 지장, 똑똑한 장군, 덕장, 덕이 높은 장군 다 필요 없다고. 운장이 최고라고. 운이 좋은 장군이 늘 전쟁에서 이긴다고. 용감한 거, 똑똑한 거, 덕이 많은 거 다 필요 없고 운장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운장이 최고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운이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은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잖아요.
이 당대불패도 얘기가 있죠. 이게 푸른 목장가잖아요. 푸른 목장에 그 비와 신세이키 자마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예전에 푸른 목장 가서 비와 신세이키를 본 적이 있는데, 김종식 사장이 원래 이 비와 신세이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토피아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유토피아가 미스터 프로스펙트 라인일 겁니다. 아마 이 고네스트 라인일 거예요. 근데 유토피아가 일본에서 비싸게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안 맞아갖고 대안으로 가져온 게 비와 신세이키입니다. 이때 푸른 목장이 좀 어려웠대요. 그래갖고 정영식 마주한테 말 좀 사달라. 그래갖고 두 마리를 5천만 원에 샀어요. 두 마리를 5천만 원에 샀는데 그 암수였어요. 암수. 암수를 갔는데 한 마리를 순말을 2,900만 원. 암말을 2,100만 원 해갖고 암말을 이제 다른 분이 가지시고 순말을 2,900만 원 해서 정영식 마주가 가졌는데 이게 이제 이 거의 30억을 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영식 마주의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죠. 그때 이때 별명이 당대불패 별명이 뭔지 아나요? 소년가장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뭐 정영식 마주가 그 저기 뭐죠 종빈마들 많이 사갖고 와갖고 뭐 트리플 라인부터 시작해갖고 인디 밴드 많이 했고 좋은 말들 많이 생산을 했죠. 생산을 했는데 이때 정영식 마주가 지금은 좀 얘기하기 편할 것 같네요.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말이 너무 많았어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거의 한 50마리 정도 관리하는 마필이. 근데 그 성적이 나오는 마필이 당대불패였어요. 그러니까 당대불패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 50마리를 먹여 살린 거예요. 그리고 당대불패 별명이 소년가장이었어요. 소년가장. 어쨌든 그 순말과 암말의 운명이 갈렸죠. 그러니까 정영식 마주는 2,900만 원, 요거 암말은 2,100만 원. 근데 너무나 선택을 잘해갖고 이 당대불패를 가지게 된 거고, 이런 케이스가 미국에서도 있었죠. 나중에 제 채널에 보면은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어디 갔지? 요거 이게 세크리테리엇을 그걸 좀 리뷰를 해놓은 거거든요. 요때 이 세크리테리엇 또 동전 던지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케이스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2등이 바로 이 당대불패입니다. 약 103배를 벌어들였죠. 2,900만 원, 3천만 원 안 되는 돈으로 거의 30억 돈을 벌어들였으니까는 얘도 거의 뭐 노트 수준이죠. 세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세강자입니다. 세강자. 얘도 거의 한 100배를 벌어들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550만 원인데 거의 15억 벌어들였어요. 거랑포리 우승, 한국 마사회장배 3연패 했어요. 그리고 탐납에 문화일보배 우승했고, 이때는 이제 그레이드가 없었죠. 그레이드가 없었는데 정말 명마 중에 명마였죠. 세강자. 일단 이때 10매덕이니까는 정말 2000년대잖아요. 2000년대. 1999년 말년 전까 세기말이었죠. 세기말. 세기말에서 그때 이 돈으로 15억을 벌어들였으니까는 엄청나게 벌어들였죠. 그리고 그 다음이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싱그러운 아침이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인데 얘는 대상경주 우승 없이 이만큼 벌어들여. 얘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창기 기수가 탔던가요? 싱그러운 아침. 저한테도 좋은 기억이 많은데. 코리안 더비 3착한 게 대상경주 유일하게 좋은 성적이네요. 그리고 1등급에서 1군에서 6승을 했고 2착 5번, 3착 11번. 그러니까 국산 1군 강자급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이때는 국산이랑 외산이랑 나눠져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게 통합이 됐는데 이때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산마도 나름 경쟁력이 있었죠. 마명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싱그러운 아침은. 마명이 좀 되게 좋았어요. 이 마명 자체가. 물론 뭐 크리스탈 샤드님 말이 맞아요. 생산 마주라 말값에 의미가 없긴 없는데, 그래도 그 뭐죠? 나와지는 데이터상은 그렇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누나입니다. 이거는 960만 원이었어요. 960만 원인데 수덕은 7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이고 200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산이 개장을 하죠. 부산이 개장하기 전에 모의 경주를 해요. 그러니까 조교사들한테 말이 다 있었어요. 백광일 조교사, 김영관 조교사 말들이 다 있었고, 이 김영관 조교사한테 이 누나라는 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누구 소속이었냐? 마사의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경마장에 있던 말들 모두의 경주마들의 소속이 다 마사의 거였어요. 그거를 부산 마주를 모집을 하면서 그 부산 마주들한테 다 팔았어요. 경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호가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내는 거였어요. 내가 얼마에 사겠다. 물론 그때 이제 이 커트라인은 있었죠. A 등급의 채집가는 얼마, B 등급의 채집가는 얼마, C 등급의 채집가는 얼마, D 등급의 채집가는 얼마, 채집가가 있었어요. 채집가 이상을 적어내야 돼요. 이상을 적어내야 되고 그게 유찰되면 뭐 금액이 한 75%에서 다시 채집가가 형성이 되고 또 유찰되면 또 형성이 되고 또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4차까지 가요. 4차까지 가는데 이때 아름아름 센 말들은 마방에서 누군지 다 알고 있죠. 아, 자기가 관리하는 말인데 뭐가 센지 모르겠어요? 다 알지. 아, 얘는 싹수가 있고 아, 얘는 어디가 아프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 조교사분들과 좀 친분이 있구나 이런 분들은 정말 그때 속된 말로 돈을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처음 부산에서 마주가 되다 보니까는 모든 인센티브를 다 준 거예요. 상금부터 시작해갖고 인센티브 다 주고 말값은 싸게 다 사오고 그러니까 갈고리로 긁었어요. 속된 말로 좀 빠꾸마신 분들은. 이 누나도 이미 경주를 뛰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했는데 나름 잘 뛰었죠. 경상남도 지사비 2연패하고 KR컵 마일 우승하고 그때 부산 경마장에서 1군마들도 있었잖아요. 외산 1군. 그러니까 외산 경주마들을 보면은 결국은 두 개잖아요. 비싸거나 싸거나. 능력 없는 말필들은 아주 쌌어요. 외산 국산마들은 일단 제껴두고 그랑프리가 이거 있으니까는 그때 외산마들 1군까지 그기에 때 이미 마방에서 모의 경주를 할 때 1군, 2군 다 군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군에서 잘 뛰고 있는 애들은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모의 경주 최강자가 누구예요? 모의 경주 최강자가 골딩이잖아요. 우리나라 경매가로 1억을 제일 처음 넘은 말이 얘예요. 경매 역사상 1억을 제일 처음 넘은 말이 국산마가 아니라 외산마인 골딩입니다. 그때 이 고경민 마주인가가 샀을 거야 아마 이 골딩이. 고경민 마주가 사고 또 산 게 대항군이에요. 대항군은 결국 병력 때문에 좀 꽃을 못 폈는데 그 다음 또 뭐 구남이라든가 이런 마트필들도 있었을 거예요. 구남의 경매가가 얼마였지? 구남도 2,500만 원이었네. 구남도 2,500만 원인데 거의 한 7억을 벌어들였죠. 그러니까 유명한 말들이 많았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 돈을 막 쓸어 담았어요. 속된 말로. 거의 말필 가격은 떨이로 나왔으니까 엄청 샀죠. 물론 경쟁력이 치열했던 건 비쌌지만 통산적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때 처음으로 부산에서 마주하신 분들이 맛을 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제주에서 경매가 열리면은 부산 마주분들이 아 이게 경마라는 게 뭘 해도 돈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돈 되는 거구나. 그냥 눈먼 더 쓸어 담는 거구나. 고무돼 갖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엄청 지릅니다. 경매 나가갖고. 그때 서울 마주들의 원성이 강했어요. 아우, 부산 사람들 왜 와갖고 말값을 올리냐고 엄청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마주분들은 이 말값 올라가는데 1억 넘는 마필들을 베팅하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1억 넘는 말들이 다 부산으로 다 갔어요. 부산으로. 그래서 부산 경주마들이 세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말들이 다 갔거든요. 부산이 잘 만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있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세고 좋은 말들이 다 간 거예요. 부산으로. 서울 사람들은 저기 옛날 같으면 5천만 원 주고 사면 될 거를 부산 사람들이 와갖고 1억 해놓고 2억 해놓고 나중에 뭐 2억 6천, 2억 9천 이래 가니까는 손 털고 나가버린 거죠.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안 해다가 나중에 이제 합류하죠. 뭐 박남성 마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죠. 합류를 하면서 오히려 더 불이 붙어버리죠. 그때 막 2억 9천, 거막 피니스 2억 9천 나가고 2억 6천짜리가 누구죠? 퀸즈 블레이드. 얘는 성공했죠. 퀸즈 블레이드. 2억 6천 이런 마필들 막 생산이 되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그때 이제 뭐 서울에서는 박남성 마주, 김철 마주도 2억짜리 하나 샀죠. 호스람. 부산은 많죠. 부산은 김병진 마주, 이종훈 마주, 이동훈 마주, 유주영 마주, 신우철 마주. 신우철 마주도 지금 성적이 나와서 그렇지 초창기에 엄청 돈 까먹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유주영 마주도 그때 한 해에 제가 알기로 거의 한 20억 원어치 말을 구매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샀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막 경매 때 이제 붙잖아요. 뭐 특히 뭐 박남성 마주랑 김병진 마주가 많이 붙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서로 교통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얼마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다 교통정리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드물었는데 그래도 1억짜리 말들은 뭐 나눠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 부산 마주들이 속된 말로 돈맛을 안 거예요. 돈맛을 알다 보니까 이거는 블루오션이고 돈 되는 장사다 생각해 갖고 그러면서 그때 부산은 서울과 다르게 워낙 인센티브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마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돈이 되는 장사다 생각하니까 경매 때 그냥 질러버린 거죠. 그때가 바로 이 제주 목장들의 황금 시기였죠. 그때 정말 목장도 황금기였고 부산도 정말 황금기였죠. 부산 말들이 세고 다 휩쓸던 시기고 우리 화양연화죠. 화양연화. 그런 시기가 다시 올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정말 좀 황금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가 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도남마 1670만원에 12억을 벌어들였죠. 태도남마도 58전이었죠. 정말 좀 명마 중에 명마였고 일곱 번째가 그리고 요거는 그 부산의 남도제합입니다. 요것도 1,500만원인데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는데 남도제합은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외산마가 사실 더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명문부 가문이 113배였잖아요. 근데 외산마는 훨씬 셌죠. 외산마 중에 최고가 누구냐면은 터프인이죠. 말이 필요 없는. 터프인이 12,000불짜리입니다. 12,000불짜리인데 20억을 벌어들였죠. 그 12,000불이면 1,200만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값은 1,200인데 수성비 1,000만원 하시면은 한 2,200만원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한
100배가 안 되는 건데 말값만 따지면 거의 한 170배를 벌어들인 거죠. 그랑프리, 부산광역시장배, KRA 클래식 이런 경주들에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터프인이 동반의 강자가 지를 저무는 시점에서 딱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터프인이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누가 나왔냐? 미스터 파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좀 운이 없는 케이스죠. 일단 터프인의 외산마 중에서는 제가 최고로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수 말값만 따지면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경매한 경매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말값이 12,000불이라도 마사에서 공동구매로 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다시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했을 때 12,000불이더라도 국내 경매가가 뭐 3천만 원 넘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국내 경매가는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빼고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순수 미국에서의 경매가 그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프인 다음이 누굴까요? 외산마 중에 클린업 조이죠. 얘도 아까 그 말한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죠. 클린업 조이가 전성기를 누릴 때 부산은 상대들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말들이 올라와 갖고 얘를 위협을 했지. 서울에서는 클린업 조이를 위협할 만한 경주마가 없었어요. 얘가 14,000불인데 우리나라 경매가는 3천 몇만 원일 겁니다. 얘가 3천만 원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 경매했을 때는. 근데 미국에서의 경매가는 14,000불이었고 수득 상금은 21억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퍼지 자마이다라 보니까 좀 늦게 컸죠. 늦게 컸는데 그게 결국은 약이 된 거죠. 이세 때도 나름 잘 뛰었어요. 나름 좀 늦게 크긴 했지만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보여주다가 이때 이제 막 연승을 달리는 거죠. 연승을 달리면서 쭉쭉쭉쭉 승승장구하는데 이때 서울에 얘를 견제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클린업 중 2등 했던 애가 뭐 여기 보이죠? 샴노크, 신조대역, 소통시대 이런 애들. 이런 애들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얘를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없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도끼가 나오는 거죠. 청담 도끼가 나오면서 청담 도끼한테 밟히는 거죠. 근데 나이도 많았고 얘는. 그러니까 좀 너무 널널하게 뛰었죠. 대신에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는 애들한테 많이 졌죠. I'm your father, 파워 블레이드 이런 애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끼가 나와버리니까는 도끼가 한테 한 거고. 어쨌든 시대를 너무나 잘 태어났죠. 여기 대상경 서울에서 대상경주를 먹을 때 물론 여기 이제 끝번 신청을 받아준 건 있죠. 부산은 끝번 신청을 안 받아주니까 부산 가면 맨날 늦발하고 생난리를 했는데 서울은 끝번 신청을 받아준 부분도 있고 상대가 없는 거야. 상대가 지금 샴노크 생각 아직까지 뛰고 있는 샴노크 이런 애가 상대였다니까. 신조대요 소통시대는 또 국산마잖아. 언비터브, 위닝 앤디, 벌마의 꿈. 그러니까 부산 애들한테 깨진 거죠. 이 클린업 조이가 보면은 황룡사지 뭐 이런 애들, 빛의 정상.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1군에서 몇 승을 했죠? 1군에서 한 10승을 했을걸요, 얘가. 1군에서 10승을 못했네. 1군에서 8승 했습니다. 8승하고 2착 3회. 1군에서 거의 6억을 벌어들였어요. 대상경주 안 하고. 어쨌든 이 클린업 조이도 물론 얘도 경주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경주마인 건 맞지만은 그래도 이 당시에 서울에 얘의 경쟁 상대가 없었다는 게 얘가 좀
많은 상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도끼죠. 도끼는 2만 불입니다. 2만 불인데 30억. 근데 도끼는 최강이라는 이미지는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청담도끼가 최강마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얘도 운이 좋은 케이스죠.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도끼가 최강마로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돌콩한테 너무 많이 밟혔죠. 판판이 깨졌죠. 돌콩한테. 그러니까 청담도끼가 있고 돌콩이 있으면 누가 더 세 하면은 경마 팬들한테 물어보면 돌콩요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일 겁니다. 도끼가 세요 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일 거고. 근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돌콩이 세요, 청담도끼가 세요 하면은 돌콩이 세요가 한 8명 나올 겁니다. 돌콩한테 너무 판판이 밟히다 보니까는 좀 최강마라는 인상은 좀 없죠. 그러다가 돌콩이 좀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좀 안 나오면서 성적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말년에 돌콩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막 연성을 달리다가 여기 또 돌콩한테 졌죠. 여기 또 돌콩한테 졌죠. 문학치프 돌콩한테 쳤죠. 그러니까 그다가 요즘은 이제 뭐 티즈 문학치프한테도 밟히고 티즈 플래너한테도 밟히고 있고, 좀 개들이 없으면 왕인데 개들하고 만나면은 작아지는 좀 그런 기억이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얘가 판판에 밟은 애가 여기 클이라고 돼 있잖아요. 2,000원 클. 얘가 클린업 조이죠. 클린업 조이를 판판에 밟으면서 3연승을 거두고. 그러니까 클린업 조이가 하향세일 때 치고 나오면서 상승세로 돌았었는데, 그 이후에 전성기 때는 돌콩한테 좀 안 된 부분이 있죠. 그 이후에는 문학치프라든가 티즈 플랜한테 진 기억이 있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벌어들였죠. 그러니까 2만 불이면 2천만 원짜리인데, 그 다음 누가 있냐면은 실버 울프가 있죠. 얘가 호주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3천만 원 좀 넘을 겁니다. 3천만 원 좀 넘을 텐데 얘도 30억을 벌어들였죠. 암말 다승 1위는 당대 제일이죠. 2위는 탑포인트죠. 암말 가운데 암말뿐만 아니라 순말까지 해갖고 대상경주 최다 우승만의 실버 울프 있거든요. 대상경주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어쨌든 암말 중에서 수덕상금 1등은 실버 울프고, 전체 경주마 중에서 대상경주 다승 1위는 이 실버 울프일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이런 마필들에 비해서 좀 이름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방향성,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결이 같은 경주마가 누가 있냐. 저는 싸게 샀어 가성비 좋은 경주마를 많이 원하거든요. 바로 얘가 있죠. 청수역을 뚝선배 우승했는데 850만 원이에요. 감동의 바다는 가격이 있잖아요. 마필 가격이 있는데, 이 청수역은 850만 원인데 5억 5천을 벌어들였어요. 저는 이런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만불이 안 돼요. 미국에서
만불이 안 되는 가격에 수입된 마필들 중에서 대비도 못하고 사라지는 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얘는 대상경주까지 먹었죠. 이게 아마 박대영 조교사한테 있나요? 그럴걸요. 조이로키도 한 5천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조이로키도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3,100만 원이네. 3,100만 원에 99억 7천을 벌었으니까 조이로키도 한 30배를 벌어들였죠. 몸값에. 근데 이 조이로키는 진짜 얘는 정말 좀 심했죠. 정말 롱런할 수 있었던 애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심하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마주분도 이거를 좀 아끼고 오래오래 쓰려고 했을 거예요. 쓰려고 했는데 워낙 대상경주 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는 뭐 그래 했을 따른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이해라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좀 심했다는 게 뭐냐면은 9월 29일 날 동아일보에 띄어요. 서울에서 띱니다. 한 달 뒤에 경기도지사에 또 띄어요. 대상경주. 그리고 바로 부산을 갑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돼 갖고 경상남도지사배를 또 띄어요. 대상경주를.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또 한 달 만에 일반경주 나가요. 4달 사이에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상경주 3번을 치렀어요. 이때 쉬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뭐 그러니까 경마가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A 말을 선택해야 될지 B 말을 선택해 만약에 배팅을 할 때 요걸 갈지 저걸 갈지 늘 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그 당시에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그게 잘못된 거고 또 다른 게 이게 옳은 거였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당시엔 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강행군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패턴 자체가 너무 강행군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인데 어린 나이에 요때 한 템포 쉬어졌으면은 훨씬 센 말이 되었을 거예요. 센 말이 되었을 거고 나중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조교사의 의지보다는 마주의 의지가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 들어온 김에 노젓다가 배가 침몰하는 거죠. 말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생물인데 이렇게 강행군을 하는 경우는 정말 이때도 쉬고 싶었을 거예요. 마방에서 아마. 마방에서 쉬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마주의 의지가 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3세 시즌이잖아요. 이때 더비에 나갔잖아요. 더비에 나가고 연승 달리다 더비다 가서 구착하고 스포츠 서울에 우승하다가 연말에 이제 계속해서 대상경주 나가잖아요. 3세 말에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스마틴 문학 2세 때 그랑프리 나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한테 무리 줬죠. 4살이면 이해를 하는데 3살 때 이래 강행군을 하는 거는 데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고도 뛰었어요. 그러고도 뛰었는데 결국은 망가졌죠. 결국은 망가졌는데 만약에 이때 한 템포 쉬어갔으면은 훨씬 농론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이러키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워하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머니카도 좀 약했죠. 다리가. 머니카도 기록이 있죠. 머니카는 무슨 기록이 있을까요? 대상경주 최다 마신차였습니다. 11마신.
근데 이 11 마신이 나중에 걔한테 깨지죠. 런던 타운인가? 그 우리나라 말들이 대차로 지잖아. 16 마신인가. 그래서 나중에 그 기록이 깨지는데 그 기록이 깨지기 전까지 대상 경주 최다 마신차 11 마신차가 바로 머니카입니다. 마일에서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죠.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좀 제 카페에 이렇게 분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이게 11 마신의 최다 마신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런던 타운인가 걔가 거의 크리스월 라이튼가 런던 타운인가 하여튼 걔들한테 개박살 나죠. (15) 마신 런던 타운한테 15 마신 이게 깨져버려요.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일본 말이 세구나 한 걸 느꼈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성비 그러니까 몸값 대비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말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108 안 봤구나. 108가 3천만 원에 7억 벌었네요. 얘도 거의 한 20배 정도 벌었네요. 몸값이 20배 정도 벌었습니다. 예, 오늘 뭐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있는데 좀 재밌으셨어요? 저 혼자 신나서 떠든 것 같네. 추억팔이 한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혼자 떠들면 안 되는데. 동반의 강자는 똑똑한 거죠. 지가 이제 지몸 박살날 것 같으니까 지가 경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고. 얘도 한 14억 벌어들였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성비 각 경주마는 누가 있죠? 감동의 바다 얘기하셨는데 감동의 바다는 3만 불이었네. 감동의 바다는 감동의 3만 불에 20 그러니까 얘도 거의 한 100배까지는 안 들어도 한 7, 80배는 벌어들인 것 같고 지금 이 순간도 3천만 원이 18억을 벌어들였으니까요. 얘도 거의 한 60배를 자기 몸값에 60배를 벌어들였죠. 그러니까 많이 벌어들인 맛이라는 건 맞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청수역을 같이 뭐 800만 원짜리 가지고 5억 버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그 트리플 라인처럼 1억 5천짜리 가지고 40한 5억을 벌어들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저는 이걸 원해요. 저는 이건 리스크가 좀 적잖아요. 여러분들의 성향은 크게 베팅해서 크게 먹는 거. 근데 크게 베팅해서 크게 못 먹는 경우가 다반사죠. 럭키스타님은 전자했어요? 그냥 800만 원 투자해갖고 500만 원 5억 먹는 거요? 천재님은 킹삭스처럼 경주당 1억씩 버는 말. 뭐 그것도 괜찮죠. 네. 농로는 못할 것 같잖아요. 킹삭스 어디 아프지 않나요? 네, 이게 김영관 조교사는 보면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2세 때 잘 뛸 수 있는 말들 딱 구비가 돼 있고 3세 때 잘 뛸 수 있는 말들 구비가 돼 있고 그 다음 농론할 수 있는 말 딱 구비가 돼 있는 거고 근데 2세 때 잘 뛰던 말필이 3세 후반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2세 때 잘 나갔던 말필들이 3세 4세 때 잘 나가기는 잘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2세 때 무리한 만큼 그 무리한 거는 데미지가 쌓인다는 거죠. 골리앗 마린이 정말 좋은 말이죠. 나이 들어서 뛰고 장거리 2000m 뛰고 10살이네 10살.
은퇴를 했구나. 정말 좋은 말이죠. 골리앗 말이. 이게 바로 이 볼포니의 장점이죠. 볼포니의 장점을 가장 잘 물려받은 마필이 바로 이 골리앗 마린이죠. 튼튼하고 오래가고 처음과 대신에 임팩트라든가 스피드는 떨어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뛰니까는. 얘가 2000m 잘 뛴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2000m 성적이 좋은데 19점 뭐 2승 2착 한 번 했는데, 그리고 1900에서 했는데, 이게 2000m를 얘가 2000m에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1900에서는 2착 두 번 했죠. 두 번 나와서 두 번 했는데 워낙 튼튼하고 스태미나가 좋다 보니까는 남들은 2000m에서 힘들어 하는데 얘는 좀 덜 힘들어 한 거죠. 그러니까 얘 다른 애들은 1800까지 잘 뛰다가 2000 나와서 좀 허덕일 때 얘는 좀 덜 허덕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인 우위가 되는 거죠. 서울 경제마 코로나 이후에 물갈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아무래도 지금 국산마 위주로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죠. 외산마가 수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저도 오늘 전에 들은 얘기인데 4분기부터 지금 현재 경마 상금이 70%가 집행이 됐잖아요. 네, 이게 상금이 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예전처럼 경마 상금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마주분들이 숨통이 좀 트이겠죠. 지금 현재 제일 목에까지 숨에 차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상가. 저 같은 사람.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여기 물에서 꺼럭꺼럭 하는 사람이 예상가. 두 번째가 마주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관리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힘들어요. 마주분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도론토문트는 내년부터 자막을 볼 수 있나요? 올해 몇 마리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얼마 교배했는지. 역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스말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말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노카드 10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노카드 10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데 얘를 이긴 애가 이 도르트문트예요.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거죠. 원래 덴지가 라인이 크게 안 나오는데 얘는 크게 나왔더라고요. 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 여러분들 좀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그 방송을 열게요. 방송을 켜서 그 경매에 대해서는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경매가 높았던 말이 누가 있고 경매가 낮았던 말이 누가 있고 그런 얘기 좀 해보고, 그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고로 방송을 켜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 정도의 테이크 차지 인디에 대해서 실수말에서 대해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대통령배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하죠. 근데 열리면 누구겠어요? 지난주에 우승한 애 있잖아요. 흥행질주. 강토마는 꺾인 것 같죠? 강토마는 꺾인 것 같고, 오늘 우승한 카빈 크로스. 흥행질주. 흑전사는 포인마잖아요. 못 나오고.
지금 국산마 강자가 누가 있지? 다이아로드가 있네. 다이아로드 있고. 그러니까 2000m에서 대볼 수 있는 애가 흥행질주, 다이아로드 요 정도겠네요.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카빈 크로스가 올라오겠죠. 올라올 거고. 부산엔 누가 있나요? 닥터카스는 단거리 갈 거고. 장거리 나올 수 있는 애가 부산은 없네. 터치스타맨, 록초에스 요 정도겠네요. 원래 뭐 대통령에게는 조금 김이 빠질 것 같긴 해요. 미스터 플리. 포인마잖아요. 못 나오죠. 그러니까 미스터 오플리시라든가 흑전사는 못 나오죠. 어쨌든 뭐 내일 저는 뭐 예상은 합니다.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하시면은 재밌게 보내시고 제가 낮에라도 잠깐 방송 켤 수 있으면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재재 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 그런 방송이라도 와서 뭐 들을만 하다면 들어오시면 될 거고 확실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내일 뭐 일요일 날 잘 쉬시고 다음 주 또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